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 코드번호 195990입니다. 자, AB프로바이오가 오늘 한 4%가량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21평선, 21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개별적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AB 프로바이오가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좀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일단은 감사 의견 적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뭐 분기별로 별도 기준으로 흑자를 냈니 마니 뭐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의견 이거를 통과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실적이 적자가 나온다. 그럼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는 거고, 거래 정지가 되는, 그렇게 거래 정지가 된다. 무조건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지금 대다수는, 몇몇 종목들은 이미,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진행이 됐을 겁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가 상장을 하는 목적이 기술적인 그런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해가지고 재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바이오를 임상을 하는 부분들,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들, 기술을 좀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좀 받기 위해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감사 보고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감사 보고서에 이게 무작정 실적 문제만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실적 문제만 아닙니다. 감사 보고서를 통과하냐, 통과를 하지 않냐. 실적이 좋아도 감사 의견이 비적절하다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 시즌에 실적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까뮤 ENC입니다. 까뮤 ENC. 오늘, 죄송합니다. 까뮤 ENC 말고, 죄송합니다. 새우글로벌이에요. 새우글로벌. 자, 새우글로벌이 거래 정지가 됐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감사가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감사 의견이 설이 나왔다. 어, 설이에요, 설. 여기서 이제 해변 공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래 정지가 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감사 의견이 통과가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감사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건전하다 그런 걸 검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 아니 심사 이 상장이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AB 프로 바이오는 실적이 조금 이렇다 보니까 별도가 어떻든 간에 실적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실적이 좀 안 좋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이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상장 폐지 될 겁니다. 제가 거래 정지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니, 그런 얘기들이 좀 댓글로 있었었죠. 자, 그럼 봅시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어요. 적정. 어, 원래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 의견이 나와줘야 돼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잖아.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리스크는 해소가 됐는데 이게 다른 요인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차이 실현 이거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네 그럼 빨리 털고 나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다. 어, 이게 무조건 이제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반영이 됐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 어,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비적절이냐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실적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AB 프로바이오가 감사 보고서를 내가지고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리스크가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 이 기업이 종속되는 게 리스크가 불안해가지고
그럼 이전에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안 보였었어야죠. 어, 주가가 반영되는 게 따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좀 이제 희망을 조금 심어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어요. 리스크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어요. 리스크 때문에 빠질 만큼 빠졌는데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오겠네. 근데 오늘 빠진 것들은 시장, 시장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세오글로벌, 그리고 뉴로스, 맥스로텍,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맥스로텍하고 테라셈. 지금 시장에서 칼바람을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그 바이오, 프로테크. 이건 안 나오네요. 일단 이런 칼바람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었죠. 근데 감사 의견에 일단은 적정이 나왔다. 어,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이 상장 폐지, 뭐 관리 종목, 뭐 그런 걱정보다는 반등 나오는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실적이 굉장히 조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칼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어, 종목들이 저도 오늘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혹시라도 내가 브리핑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장 폐지 아니면은 관리 종목, 심사 종목으로 또 지정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도 감사 보고서를 에비 프로 바이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시장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또 매도를 하면서 이 관리 종목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매도세가 상당히 증가됐죠. 그런 와중에 AB 프로바이오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적정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수중을 좀 받았다. 투자 심리에 따른 변화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하락할 만큼 다 하락을 했다.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이 상대 바로 위에 21선에 지금 위치해 있죠. 이 부분 바로 위에 21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여기 3월 11일에 812원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좀 반등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완전히 리스크가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바이오를 실적을 좀 보는 부분들은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한번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빠져나간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는지는 다시 이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중을 좀 확대를 한다든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그런 시즌은 아닌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좀 조심해서 주의를 좀 가지고 당분간은 좀 지켜보고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대차 거래가 잔고가 좀 증가됐다. AB 프로 바이오. 오늘 이것도 좀 영향을 좀 받긴 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좀 많이 잔고가 증감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AB 프로 바이오 대차 거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랄까 공매도 하기 이전에 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그런 확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공매도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공매도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좀 계약하는 게 대차 거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이제 공매도로 완전히 전환이 되지는 않아요. 공매도 어, 대여를 하고 상환하는 그런 대차 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공매도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연관 관계는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한 주식으로 그 매매 거래 결제 차익 해지 거래 그런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전부 다 공매도 예정 수량으로 전환이 되진 않는다.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 근데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 거래가 좀 증가가 됐다. 그럼 이제 또 나중에 대차 거래가 또 감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줄 거예요. 대차 거래가 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